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최이구 기자입니다. 오늘 사회 참여대회 결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회 참여대회 다 아시죠? 그 사회 참여대회에서 지금 굉장히 핫 이슈인 루베토 팀의 차례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기자! 추 기자! 네, 지금은 세 번째 순서로 Run Better Together 이란 뜻을 가진 루베토 팀의 발표 현장입니다.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는 없는가인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과 그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 해결책까지 모의법정 형식의 꽁트로 꾸며 저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전체 기립! 작성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환경오염 고발 사건 번호 2011-3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기소 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피고인 마구버려는 16년 전부터 환경과 경제적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림으로써 환경과 경제 양면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주었으므로 본 검사 측은 사회봉사 5년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고인 마구버려는 하루 약 1만 5천 톤의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18조 원의 자원을 낭비하였고 이를 위한 처리 비용만 추가적으로 6천억 원을 낭비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심하게 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마구버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원 낭비와 지구 환경 오염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비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하고 외식비가 증가하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증가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모든 것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인구도 폭발, 외식비도 폭발, 전부 다 폭발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냥 제 음식을 팔았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 먹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제가 폭발할 것 같다고요. 예, 본 검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환기시키기 위하여 증거자료 1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 문화, 환경적인 면에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정부정책 수립 관계자들은 이런 경제, 문화, 환경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과 주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피고 마구버려는 그저 그의 환경이 그를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는데 몰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정부 정책 수립 관계자들이 제시한 주요 대책과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은 변호인인 저로서도 사실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단순 계도 홍보, 현실성, 지속성 부족, 경제적 유인책 부족, 그리고 맞춤형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피고인은 그저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일상적인 행동들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 있습니다. 본 검사는 이 발언에 대해 환경부 정부정책 수립 관계자 정책수립만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정책수립만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 정책수립만 씨는 환경부에서 약 5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온 것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왔어요. 일단 주문식단제 다 아시죠? 얼마나 기발합니까? 제 아이디어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활실천 수칙도 마련했어요. 다 아시죠? 다 기억하시죠? 다 따르시죠? 얼마나 좋아요. 참 효과적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분리배출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매주 꼬박꼬박 잘 하고 계시죠? 그죠? 맞죠? 분리배출제 분리해서 잘 하고 계시죠? 저희 엄마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더 있어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쓰레기 비용을 더 많이 부과시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름하여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 자, 이것도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예요. 보세요. 정부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책 쏙쏙 나와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음식물 종량제, 뭐 감량 의무제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RFID 시스템이란 거예요. 다 아시죠? 그 요즘 아이돌보다 유명하다는 RFID 전자 태그를 이 쓰레기 봉투에 딱 붙이면 그 쓰레기 봉투 양하고 그램 수가 다 기록돼요. 그럼 그에 비례해서 쓰레기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얼마나 하이테크합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정책들이에요. 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정책들 실천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양 그냥 확 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에? 이해했습니다. 환경운동 전문가이신 루베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들이 위반도 되었고 간헐적으로나마 실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은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 홍보, 일회성 교육에 그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 수립만 씨?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 중에 3R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3R 정책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하신 RFID와 같은 좋은 제도도 시민들의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래요. 뭐 홍보가 좀 안 돼서 음식물 종량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거나 이제 실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인식이 없어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다 괜찮아요. The best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 측은 증인이 더 있습니까? 네, 환경운동 전문가 루베토 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루베토 양,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환경동아리 루베토의 이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대국민 설문조사, 서명운동, 전문가 인터뷰, 자체적인 공공정책 제안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던 중 홍보 부족, 정책의 비효율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공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우선 용인지역 80개 학교 영양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가 배재근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잔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용인시 교육청에 환경교육을 위한 재량시간 할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푸른환경 새 용인 20일 실천협의회에 방문하여 기존 시민단체 및 향후 음식물 쓰레기 관련 시민단체들 조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환경캠프나 시민단체와 연관하여 학생들을 위한 포럼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하였죠. 또한 용인시 관내 5개 고등학교의 환경동아리 부장들을 만나 음식물 쓰레기 관련 환경활동을 저희 루베토와 연계하여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판결에 앞서 재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피고 마구버려는 음식물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린 것은 죄가 있지만 환경을
그러므로 하여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낭비까지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기소한 검사는 사회봉사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비효율적인 부분과 홍보 부족에 따른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양쪽의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검사 측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희 검사 측은 일부 정부 정책들이 수치상의 오류와 홍보의 비효율성 컸던 점 인정하긴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1인 가정당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10%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마구 버려는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림으로써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효율성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역시 사회봉사 5년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변호사 측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피고인 마구버려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일부 정책은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성실히 따르고 효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노력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배운 거는 감자탕 그릇 닦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알겠네. 어떤 정책 또 어떤 방법을 써서 제가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 알겠으니까 판사님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마구버려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남긴 것은 죄가 있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형을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마구버려 씨는 집행유예 5년과 환경 동아리 루베토에 가입하여 함께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을 선고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희 루베토는 여태까지 환경 관련 활동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루베토는 모두가 함께 깨끗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3번 루베토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가죠 소리가?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음식물 줄이기가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발표하신 분들은 거기 이제 학교가 이제 용인 외고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얼마큼 나오는지 그리고 용인 외고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가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하루에 4끼를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줄이는 양을 100톤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톤을 넘어설 때도 있고 100톤을 못 미칠 때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 잔반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원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캠페인을 하면서 쓰레기 남기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급식 업체를 맡고 계시는 한화에서도 대표로 항상 저희가 음식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때 스티커를 주면서 그 스티커를 10개 모으면 저희에게 간식을 준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벤트를 계속함으로써 저희가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동아리 내에서도 여기 저희 실행 내용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서명 운동을 받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를 저희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화 급식 업체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급식실 앞에서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하고 서명 운동을 받는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기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본인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가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도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실천들을 좀 하시고 계시는지 본인이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좀 되면 실천할 수 있겠다 이런 거 느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러한 활동들을 옛날부터 이제 저희가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이 정말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반성하게 된 것도 있는데 바로 저희 자체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정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았고 정부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꼭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어머니께 주말에 집에 가서 RFID 시스템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한 뭐 3R 정책도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 밥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점 같은 것들을 어머니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드린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한상 문화 차림을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 수립 제가 교과부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아까 민원 내신 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로 내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랑 교육과학기술부랑 상관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민원을 내셨는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해 왔듯이 지금 정책들은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시민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 인식만 있다면 솔직히 각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좀 더 먹고 좀 덜 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손쉽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없다면은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식이란 게 정말 손쉽고 정말 쉬운 말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도덕 교과서로 통해서 각자 도덕성을 기르듯이 굉장히 막연하지만 이렇게 시민 인식도 음식물을 줄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도 꾸준히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런 교과서나 정규 과목을 통해서 체험 교육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이 도덕성처럼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여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꾸준히 초점을 둬가지고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은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혹시 방청석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너무 완벽하게 발표를 하셨나 보네. 자, 심사위원분들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살아있네. 미안합니다. 고려대학교에 시설물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 들고 발표도 아주 발표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에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은 정책 비판을 했으면은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를 좀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미리 제출한 내용에 조금 약한 것 같고 오히려 정책 개선보다는 이 의식 개선, 자발적으로 잔반을 줄인다든지 뭐 하는 이런 부분에 자발적인 운동에 좀 치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애초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무슨 정책만시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학생이다 보니까 중점을 둔 거는 잘 정비되어 있는 정책과 그리고 정책이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 그게 실현이 안 되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중점적은 아니지만 이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전에 꼽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순 계도성 홍보라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조근이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제로 전문가이신 배재근 교수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 회장님을 찾아뵈서 이게 실제로 교육 과정에 사회교육의 일부분으로 음식물 쓰레기 혹은 환경에 관련된 과목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는 게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된 결과 이미 그 시민단체에서는 교과서로 활용이 될 만큼 저희가 저 앞에 전시도 해놨는데요. 교과서에 정말 질이 좋은 그런 교육 자료가 이미 다 구비되어 있었고 또 대답하시길 이미 우리나라엔 환경 관련된 전문가가 많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영양사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9%나 되신 분들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실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교육적인 자료도 충분한 마당에서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시민단체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교육청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연계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그게 저희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마디 보충 드리자면은 저희 정책이 좀 다른 팀들과는 다른 게 이 정책이란 게 이제 정부와 시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그게 정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아예 정부가 그 시민들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을 또 새로 만든다는 것이 더 획기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또 뿌리 교육부터 시작하는 그런 좀 색다른 이런 교육 정책들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